안녕하세요, 오중환 약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은근슬쩍 영상을 한번 빼먹고 안 올렸었는데요.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사과 말씀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빼먹지 않고 매주 2일 업로드는 무조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영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중환 약사입니다. 저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밤에 야식으로 치킨을 먹습니다. 그런데 철칙이 있어요. 치킨은 먹어도 절대 함께 딸려온 콜라는 먹지도 않고요. 아예 배달시키기도 전에 콜라는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콜라가 혈액을 끈적이게 만드는 최악의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콜라 안 먹으니까 상관없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뒤로 가기를 누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뭐 괜찮습니다. 언젠간 분명히 다시 이 영상 보시러 돌아오셔서 아, 내가 이걸 놓쳤구나 하고 아쉬워하시면서 다시 보실 거예요. 자, 가실 분들 다 가셨으면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액상과당이 나쁜 이유는 포도당보다 반응성이 10배 가까이 높기 때문입니다. 2배도 아니고요, 3배도 아니고요, 10배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탄산음료가 몸에 해로운이 섭취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콜라는 안 드시는데요. 또 커피 마실 때는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또 드시고요.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이런 거 드시고 약국 오시면 비타오백 바카스 잘 드시잖아요. 이게 다 과당 덩어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트, 편의점 이런 곳에서 구매하는 거의 모든 음료수, 그리고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거의 모든 드링크제들, 그리고 커피숍에서 쓰시는 거의 모든 달달한 음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밖에서 사 먹는 마시는 음료는 거의 다 과당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마시는 것뿐 아니라 달달한 맛을 내는 과자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액상과당이 들어갑니다. 왜 밖에서 먹는 음식들에는 액상과당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곡물이 옥수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재배되냐면요, 옥수수가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이걸 가축 사료로 주로 사용하고요. 남아도는 옥수수를 활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싸니까 여기저기 가공식품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거의 식품계를 완전히 정복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액상과당에는 과당과 포도당, 올리고당이 55대 42대 3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게 결합된 형태가 아니라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원래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알파 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에 의해 최소 단위인 포도당과 과당 같은 것들로 잘라져서 소장해서 몸 안으로 그제서야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액상과당의 경우 아예 잘라진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흡수되는 절차가 한 단계 더 적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만큼 몸으로 더 잘 들어옵니다. 몸으로 들어오면 어디로 가냐면요, 액상과당의 42%를 구성하는 포도당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면서 인슐린을 소환합니다. 일반적인 식사보다 빨리 흡수되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도 더 빠르게, 그리고 인슐린 분비도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가겠죠. 이렇게 분비된 인슐린이 무슨 일을 하죠? 혈당을 잡아다가 세포에 집어넣고 남아도는 당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지방세포에 축적시킨다고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었습니다. 인슐린이 하는 일, 지방 축적.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을게요. 액상과당 섭취를 좀 복합적인 상황까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 보통 우리가 액상과당을 섭취할 때 단순히 콜라만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식사 중에 콜라 마시는 경우처럼 다른 음식과 액상과당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액상과당이 없는 정상적인 일반 식사를 하는 경우도 이불통에 들어간 음식물이 위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분비시키는데요. 식사할 때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식이섬유 섭취로 인해 음식물들이 흡수되는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느리게 흡수되어 좋은 이유는 그만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천천히 그리고 적게 이렇게 분비되면 췌장도 덜 지치고 과량의 인슐린으로 인해 지방이 쌓여서 뱃살이 늘어나는 것도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식사 중에 콜라를 마시면 이건 뭐 소화시킬 것도 없죠. 소장까지 실시간으로 직행해서 바로 인슐린을 급격하게 분비시켜 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분비된 인슐린이 밀려 들어오는 음식물 속 당을 그만큼 더 빠르게 지방으로 저장시켜 버립니다. 어디에? 여러분들의 뱃살입니다. 혈액을 끈적이게 하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액상과당의 42%를 차지하는 포도당만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제 진짜 악당인 과당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과당은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포도당처럼 실시간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영양소가 아니에요. 과당은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이고요. 인류의 조상들은 지금처럼 과일을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많이 나오는 여름에 과일을 많이 먹어두면 과일 속 당이 몸속의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겨울에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찝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과일은 자연에서 온 음식이죠. 자연에서 온 음식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자연에서 온 과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위적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는 포만감 때문에 과일을 몸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이 섭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액상과당은 그런 게 없습니다. 콜라나 음료수는 먹으면 먹는 대로 계속 들어가죠. 포만감 중추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안에 당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식이섬유와 식물성 폴리페놀, 비타민, 미네랄 같은 몸에 좋은 영양소들이 덩어리째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에서 온 과당을 그 자체만 놓고 보자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걸 인위적으로 떼어다가 만들어 놓은 액상과당이라는 녀석은 너무 많이 먹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이야기 주제가 나옵니다. 혈액을 끈끈하게 만드는 당독소입니다. 당독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만나서 결합하여 인체 내의 조직에 달라붙어 인체 내 단백질 구조를 변성시키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몸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무엇일까요? 음식물을 통해 들어온 포도당과 과당이겠죠.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과당이 포도당보다 당독소를 만드는 반응성이 10배 더 높습니다. 그만큼 당독소를 많이 생성하고요. 당독소가 많아지면 적혈구의 형태도 변형되어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서로 달라붙어 혈액의 점성이 높아집니다. 당뇨 있는 분들 혈액순환 잘 안 되는 이유 그중 하나가 바로 당독소 때문이고요. 그것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과당이란 이야기예요. 당뇨 있는 분들 당화혈색소 수치 있죠. 이게 당독소가 적혈구를 먹어버린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콜라는 다 버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콜라뿐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모든 종류의 가공식품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거 어렵죠. 그런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요, 독한 마음을 먹고 절대 가공식품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먹지 않으려고 하긴 하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정말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먹어도 된다는 마음가짐, 뭐 이게 필요합니다. 절대 안 돼가 아니고요, 하는 데까지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요. 이렇게 하려면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거 넣는 보관함 있으면요, 그거 다 버려버리세요. 집안에 과자나 음료수가 없으면 잘 안 먹어집니다. 손에 닿는 거리에 그런 음료수 간식거리가 없게 하는 것,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으면 그냥 냉장고 문 열고 먹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